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평가론입니다. 평가론은 정책이 이제 나왔고, 이제 집행되었고, 이제 그 결과를 알아보는 건데, 평가론이 잘 나오는 게 일단 유형론이요. 유형론 잘 나오고, 평가 요소들, 인과관계, 그다음에 타당성 요인들, 저해 요인들,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7급에서는 좀 어렵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평가론과 비교되는 게 분석론이에요. 분석론은 어떤 집행을 하기 전에 대안을 만드는 거고, 얘는 이미 대안은 만들어져 있고, 대안이 결과 나왔나 안 나왔나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틀렸냐면, 대안의 결과 예측, 이거는 뭐다? 이거는 분석론이고, 반면에 목표의 충족 여부, 성공과 실패 원인 제시, 이거는 평가론이 맞습니다. 자, 62번입니다. 평가는 두 가지가 있다. 책임성이 있고 환류가 있어요. 책임성은 말 그대로 어떤 정책을 돈을 써서 했는데 잘못되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법적으로. 그다음에 성과라는 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두 번째는 환류가 있다는 겁니다. 환류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다? 집행 과정에서 집행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잘못된 정책이라면 그만둘 수도 있겠죠. 뭐가 틀렸다? 수립에도 도움을 주고 중단이나 축소 여부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건 틀렸네요. 그다음 평가 기준이 나올 건데 어떤 평가가 좋아요 물어보니까 목표가 적합해야 되고 적절해야 되고 대안은 소망스러워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적절성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행정을 100점으로 잡았는가 90 잡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효과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 뭐다? 적절성이나 효과성이에요. 적절성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높이 잡았을 때와 낮게 잡았을 때 그 수준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63번은 맞았습니다. 자, 능률성은 비용 대비 산출이죠. 반면에 비용 대비 목표 달성도라면 능률성이 아니라 성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반면 효과성은 그냥 목표 달성도만 볼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할 게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이잖아 지금.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 그다음에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 그다음에 능률 대비 비용 대비 목표 달성도라면은 이건 뭐다? 이건 능률성이 아니라 생산성 또는 성과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건 개념이 틀렸네요. 자, 65번입니다. 효과성은 두 가지야. 목표 달성도. 근데 이 목표가 되게 대외적인 목표. 기업이라면은 주주의 이윤, 그다음에 정부랑 공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 단순한 목표 달성도도 있겠지만은 뭐다? 그로 인해 영향받는 대상자들의 만족도. 요것도 뭐다? 목표 달성도예요. 그래서 평가에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대상자겠죠. 제공되는 정책이나 내용, 수단에 만족하는가 또는 목적을 달성했는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시 목표 달성도 이렇게 나오면 쉬울 거고 대외 고객의 만족도까지 요게 이제 효과성입니다. 65번은 맞았습니다. 자, 66번입니다. 정책에 들어가면 1차가 나오는 게 뭐다? 산출이에요. 투입물이 들어가면 산출물이 나올 거고 산출물이 들어가면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로 인해 파급 효과란 영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영향이고요. 포장 비율이 뭐가 되는 거야? 산출물이 돼야 돼요. 산출물이 되고 중장비 규모니까 투입이 될 거고요. 목표는 속도 증가겠죠. 그래서 1차가 포장 비율, 2차가 속도 증가, 그 결과 균형 발전, 뭐 이게 나오겠지 이제. 네, 틀렸죠. 영향은 맞았는데 결과하고 산출 지표가 지금 바뀌었어 지금. 중장비 규모가 투입표 이건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입니다. 책임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합법적 책임. 두 번째가 성과 책임. 세 번째가 정치 책임이거든요. 정치 책임은 결국 선거로 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67번 맞았죠. 자, 68번입니다. 평가는 스스로 하는 게 자체평가, 내부평가하고 제3자가 하는 게 외부평가예요. 자체평가를 하는 이유는 환류가 목적이어서 그래. 그래서 지금은 자체평가가 원칙인데 자체평가를 해버리면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지니까 재평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는 내부평가에 비해서 지속적이다, 장기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건 누가 낫다는 거야? 내부가 낫다는 겁니다. 대신 외부는 뭐다?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어요.
내부는 좀 더 활용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이건 틀렸습니다. 지속적이다, 장기적이다는 건 내부가 낫습니다. 자, 평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총괄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총괄은 결과 알아보는 거야. 그 결과가 단기라면 능률성일 거고, 목표라면 효과성일 거고, 장기 파급 효과라면 영향일 거예요. 반면에 과정은 그게 아니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있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알아보는 건 뭐다? 과정평가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 모니터링이네, 이거는. 이거는 총괄평가가 아니라 과정평가 안에 모니터링이에요. 요거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70번입니다. 집행 전략의 수립이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총괄평가는 끝난 다음에 결과 알아보는 거고, 끝나기 전에 전략이라든지 이걸 알아보는 거는, 이거는 형성평가인데, 형성평가도 과정평가 일환이에요. 총괄평가가 아니라 과정평가 또는 형성평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71번입니다. 어쨌든 능률성 평가는 비용 고려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니까, 비용 대비 산출이니까. 그다음에 총괄 평가 안에는 단기적으로는 능률성 평가, 효과성 평가, 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총괄 평가 안에는 능률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성, 효과성, 영향, 여기다가 이제 공평성까지 들어가면 다 들어갔겠지, 이제. 이건 틀렸어요. 자, 72번입니다. 자,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이건 메타평가, 재평가라고 그래요. 끝난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게 뭐다? 메타평가, 재평가라고 그래요.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메타평가는 평가 활동과 체제를 평가한 다음에 질을 높이는 거죠. 왜? 그 평가 그 자체를 평가해가지고 평가의 질을 높이는 게 메타평가니까요. 이건 맞았습니다, 이거는. 13번입니다. 과정평가는 종료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도중에 할 수도 있어요. 도중에 한 다음에 형성평가고요. 종료된 다음에 원래 의도한 대로 갔는가 알아본 다음 협의 과정평가할 겁니다. 이건 틀렸죠. 효과 알아보는 거잖아. 종료된 다음에 결과 알아보는 것은 과정평가가 아니라 협의 총괄평가야. 그래서 다시 끝나기 전에 결과 알아본다. 사전 분석.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결과 알아본다. 협의 총괄 평가. 그 끝난 평가를 다시 평가한다. 메타 평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건 과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협의 총괄 평가가 돼야 됩니다. 자, 74번입니다. 과정 평가다. 말 그대로 우리가 세운 과정이 있어. 경로가 있단 말이야. 이걸 그대로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절차가 있을 거고 집행 단계를 그대로 보고 이걸 그대로 갔는가 알아보는 게 뭐다? 과정평가고 그 안에 형성평가가 있어요. 그대로 가지 않았다면은 수정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맞았네요. 14번. 자, 평가 사정입니다. 조심할 건 평가 사정은 정책을 평가한 게 아니라 평가 계획서를 검토한 거야. 평가를 하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가 불가능해. 또 평가에 쓰는 돈보다 활용 가능성이 없어. 그럼 평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 사정은 정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 계획 그 자체를 평가하는 거야. 평가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은 필요 대비 산출을 비용 편익이 있겠죠. 비교해 가지고 활용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뭐다? 평가 사정이다. 그래서 평가는 실행 가능성, 말 그대로 평가의 실행 가능성, 평가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전에 미리 검토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맞았습니다. 자, 76번입니다. 형성평가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도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로 내부자가 할 거예요. 또는 외부자의 자문에 의해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총괄평가는 끝난 다음에 손님이 맛을 보는 거라면 형성평가는 요리 끝나기 전에 요리사가 맛을 보면서 수정 보완하는 게 형성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내부자가 할 거고 물론 외부자 자문에 의해 할 수도 있어요. 주로 내부자가 할 거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수정하는 거다 보니까 담당자를 돕기 위한 것이고요. 다음에 총괄평가는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결과 알아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맞았습니다. 자, 77번입니다. 여태까지 평가는 주로 뭐만 봤냐면 결과만 봤어요. 결과만 보다가 과정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결과 과정만 보는 게 아니라 투입물도 봐야 되고 상황도 봐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효과 있는 게 아니고 상황도 봐야 돼.
이 결과가 유리한 상황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정말 불리해도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투입도 봐야 되고 또 사전도 보고 사후도 다 봅니다. 이건 틀렸네요. 맥락 이거 CIPP 모형은 다 보겠다는 거야. 상황도 보고 투입도 보고 과정도 보고 산출도 보고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고요. 여태까지 주로 뭐였어? 주로 사후적으로 산출만 봤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보겠다는 게 이 모형입니다. 틀렸네요. 사후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이 있고 질이 나와요. 양은요, 함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 평가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다가 계량적인 정보만 집어넣어버리면 결과 뚝 떨어져요. 반면 질은 그런 거 없어. 개방적으로 자료 수집한 다음에 상담한다든지 면접해가지고 관찰해가지고 그치? 거기서 결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과성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평가하는 게 양이다 보니까 양이 연역이 될 거고요. 그런 거 없이 자료 하나하나 수집해가지고 결과 알아보는 게 질이다 보니까 귀납이 뭐가 돼? 질이 돼요. 또 함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것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함수 안에 포함된 것만. 그러다 보니까 양은 좀 더 폐쇄적이고 질은 좀 더 개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만나가지고 관찰한다든지 면접을 한다든지 질문을 하면 전부 다 뭐다? 질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식이 양적 평가라면은 면접을 통해 보는 게 뭐다? 질적이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객관식은 딱 모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 정해져 있고 요거밖에 못 보는 거고 질은 그런 거 없죠. 자유롭게 물어봐 가면서 면접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이 귀납이 되고 양이 연역이 돼요. 78번은 틀렸습니다. 질은 귀납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이 많이 비교돼요. 목표 모형은 단순하게 목표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만 가지고 평가해요. 근데 목표가 나오더라도 이 목표가 얘 때문에 나왔나 다른 것 때문에 나왔나 알 수가 없잖아요. 논리 모형은 인과성 있는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린 다음에 논리적으로 여기에 맞게 네가 진행되고 있는가 진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게 뭐다? 논리 모형이고 논리 모형은 말 그대로 정책이 효과 있나 없나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아니라 뭐다? 타당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논리 모형 나왔을 때는 목표 모형과 항상 같이 비교해 봐야 됩니다. 둘 다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지 신뢰성을 보는 건 아닙니다. 79번은 틀렸습니다. 자, 80번이 맞았죠. 이게 논리 모형이야. 어떤 투입물이 어떤 성과까지 가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이 과정을 인과성 있게 그려가는 거야. 그치? 논리적으로.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다면은 어떤 정책이 성공했을 때 정말 우연히 성공한 건지 원래 의도대로 성공한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또 의도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왔다면 이건 잘못 만든 거죠. 그래서 집행이 잘못되었는지 애초에 정책을 잘못 만들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이건 맞았습니다. 어떤 정책 프로그램이 투입물부터 결과물까지 인과성 있게 과정을 그려놓는 거야. 이대로 갔는가 안 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대로 갔어. 그리고 성공했다. 그 정책은 제대로 만든 거 맞아요. 집행도 제대로 된 거 맞아. 이대로 갔어. 성공 안 했어. 그러면 집행은 제대로 되었지만 정책이 잘못 만들어진 거야. 네, 성공을 했다. 이대로 가지 않았어. 그럼 제3의 요소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맞는 말이네요. 여기까지가 이론적 모형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이 나와요. 오히려 걔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